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죠. 시즌 초반에 공격 포인트를 굉장히 잘 올렸는데 어느 순간 슈팅도 조금 없어져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제 형철이가 또 이제 황희찬 선수 경기를 중계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은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못했다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지지부진한 경기들은 이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노리치전도 좀 그랬고 그 전의 경기들도 사실 황희찬 선수 몸이 좀 무겁구나라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희찬 선수 그래서 중간 점검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스탯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1경기 4골 경고 1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받았던 경고였고요. 867분을 뛰고 있고 카라바오컵 한 경기 이게 토트넘전이었죠. 승부차기 끝에 토트넘전에 결국 이제 그 경기를 끝으로 울버햄튼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 한 경기 출전이 그쳤습니다. 90분 출전, 그 당시 풀타임으로 뛰었었고요. 주목할 거는 이 경고 1회입니다. 오늘 번리전에서 매슈 로튼하고의 그 경합 상황에서 맞아요. 카드를 받았는데 로튼이 먼저 팔꿈치를 들고 속도가 붙은 채로 황희찬의 얼굴 쪽으로 이렇게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여기에 일단 통증이 많이 느껴졌거니와 넘어지면서 로튼이 왼팔로 한 번 더 황희찬 선수 왼팔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번 더 황희찬 선수 얼굴이 약간 눌렀어요.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화가 났는지 바로 팔꿈치로 이렇게 좀 이렇게 팍 하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 주심에게 두 선수 모두 경고를 받았죠. 근데 매슈 로튼의 어떤 플레이를 떠나서 저는 황희찬의 그 뒤에 있었던 이 감정적인 보복 있잖아요.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는 가요. 심정적으로 당연히 팔꿈치에 한 번 더 얼굴로 누였는데 팔로 누였는데 존나 열받지. 열받죠. 당연히 반사적으로 뭔가 나가긴 합니다. 근데 규정상 보복성 행위를 좀 더 날카롭게 보는 주심들이 많아요. 규정상 그리고 보복성 행위가 좀 더 카드를 많이 받게끔 더 센 징계가 나오게끔 이 규정이 잡혀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감정이 섞여 있다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좀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처음 가해, 그러니까 뭐 가해라는 표현을 쓴 건 좀 뭐 원인 제공. 처음에 이렇게 팔꿈치를 쓴 건 어쨌든 두 선수가 경합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플레이 안에 있어서 너무 거칠어 하고 이제 경고를 주는 건데 보복은 경합이 아니라 그냥 내 빡친 거 아니야. 열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는 플레이 외적인 걸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덕현이 형 말씀처럼 그 부분 때문에 규정이 좀 다르게 적용되는데 보복성 행동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에서 뛰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조금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안 싸웠죠. 신경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반칙을 당해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예전에 그 토레스랑 경합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박지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토레스가 거기에다가 대고 막 뭐라 하고 맞아 있었어요. 옛날에 악리랑 설기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은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스타일이고 상대가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이렇게 맞받아치는 스타일이고, 근데 황희찬도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해외에서 뛰는 좀 젊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본인의 그런 감정이나 불만이 있을 때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보복성 행동은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혹시 모를 카드의 리스크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17분, 18분 이때 갑자기 황희찬 퇴장당하면 남은 텐션 어떻게 할 겁니까? 약간 그런 생각이 경기도 경기고 이제 다른 경기도 못 나오고. 울버햄튼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세컨팀이잖아요. 이제 세컨팀. 그 시청률에 대한 걱정이죠. 당신이요? 제일 경기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해설이지만 직원처럼 시청률을 생각을 하는. 그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스탯을 보면 황희찬 선수가 이날 전체 슈팅 2번을 기록했는데 유효 슈팅 1번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 유효 슈팅 하나가 골로 연결되지 않은 황희찬의 첫 유효 슈팅이 됐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왜냐면 이전까지 유효 슈팅 4번이 모두 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드디어 골이 찼다 하면 골이었네. 골이 들어가지 않는 첫 번째 그냥 막힌 유효 슈팅이 나왔고, 또 심지어 잘 찼는데 잘 찼어요. 또 좋은 타이밍의 슈팅이었습니다. 황희찬 입장에서도 5경기 만에 나온 유효 슈팅이었어요. 그래요? 그쵸. 마지막 득점이 리즈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효 슈팅이 없었고, 그래서 유효 슈팅이 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자체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전체 슈팅 2번을 기록했다. 유효 슈팅도 한번 나왔죠. 그래도 이쪽은 선수라 다행이네요. 그 저번에 이제 토트넘 웨스트햄전 한참 그럴 때는 팀이 이제 유효 슈팅이 없어가지고 2경기였죠. 없었죠. 지독했죠. 리즈전 전반까지 없었어요. 콘테 감독도 많이 답답했을 건데 다행히 황희찬 선수 그냥 선수였고 이번엔 5경기 만에 유효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황희찬의 울브스 흐름은 어떻느냐? 황희찬의 흐름은 어떻느냐? 이걸 먼저 체크해 볼 텐데. 울브스 내에서의 이제 흐름이죠. 그렇죠. 확고한 주전입니다. 라즈 감독이 정말 붙박이 주전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킥오프 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울버햄튼 경기 프리뷰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항상 라즈 감독 인터뷰를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황희찬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이에요? 아니 그냥 받고 가요. 황희찬, 라울 히메네스는 일단 무조건 언급하고요. 이 둘 시너지 좋다.
왜 내가 이 선수들을 원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라즈 감독도 계속 황희찬을 신임하면서 요즘 이제 울브스 라인업 볼 때 확실히 선발에 대한 걱정은 덜게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킥오프 진행하면서 그 통계도 한번 쭉 봤거든요. 5라운드까지인가 황희찬 선수 없었을 때는 라울 히메네스 그리고 뭐 이제 뭐 아다마 트라오레 트링캉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황희찬 합류 뒤부터 황희찬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 윙포워드 붙박이. 네. 라울도 당연히 원톱. 라울 히메네스 황희찬 플러스 알파예요. 네. 여기에 트링캉이 들어오냐 포덴세가 들어오냐 아니면은 아다마 트라오레가 들어오느냐. 그렇죠. 포덴세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포덴세는 최근 경기는 아예 못 나오고 있는데 근데 딱 덕현이 형 말씀처럼 트링캉, 아다마, 포덴세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요. 네. 겨울쯤 되면은 이제 네투가 돌아오겠죠? 그렇죠. 한 2월쯤까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투가 돌아온다면 네투 황희찬 뭐 이렇게 또 경쟁이 또 붙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찬 선수가 주전 경쟁을 위해서라면 네투가 들어오기 전에 좀 더 계속 스탯을 쌓아줄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황희찬이 현재 A매치 포함해서 14경기 연속 선발입니다. 체력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좋은 수비 가담과 침투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그 14경기 고향도 갔다 왔고 영국에서 고향으로 왔었고 또 고향에서 카타르 도하까지 갔었고 그쵸. 또 다시 영국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일정들이 섞여 있었는데도 대단합니다. 장거리 비행기 많이 타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그리고 선수들은 더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짐이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동하는 시간 자체가 피곤하고 그리고 비행기가 뭐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A대표팀 비즈니스 타고 이동을 하겠지만 전세기도 타고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복을 비행기 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피곤할 텐데. 그럼요. 근데 황희찬이 지쳐있다는 느낌은 플레이에서 잘 들지 않았어요. 그게 좀 그만큼 좀 에너제틱한 선수니까. 네, 그게 대단합니다. 황희찬이 울브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면 첫 번째는 역시 수비가담. 네. 그리고 저돌적인 돌파와 침투. 워낙 저는 중계 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다마는 물소, 황희찬은 황소라고. 그래서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도 저돌적인 면모를 보여주듯이 황희찬도 몸으로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우당탕탕 들어가는 드리블 그리고 라울이 공간을 만들어줬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그 침투. 네. 저돌적인 면모가 분명 돋보입니다. 그래서 돌파와 침투에서 인상이 남아있고 폭넓게 움직여요. 꽤 많이 뜁니다. 그래서 많이 뛰면서 그때그때 수비를 좀 당겨주는 황희찬 선수가 내려올 때 수비 한 명을 잡아 끌어서 그 왼쪽 뒷공간을 아이트누리 선수한테 좀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황희찬의 좀 폭넓은 움직임도 장점 중에 하나고 여기에 라울 히메네스가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중앙 공간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가는 선수가 역시 황희찬이에요. 예. 라울과 호흡이 좋습니다. 뉴캐슬전에도 그렇게 골 장면을 만들었듯이 라울이 공간을 만들어주면 황희찬이 그쪽으로 배우 공간 침투를 가져가는 모습들이 확실히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이 되게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고. 황희찬이 만들어주면 또 라울이 들어가고 이런 합이 좋아 이 둘이. 근데 요즘에 이제 황희찬 선수가 슈팅이 좀 쉽게 안 나왔던 이유가 라울 히메네스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라울은 계속 본인이 전술적으로 지시받은 움직임을 잘 가져가고 있어요. 근데 상대하는 팀들도 이제 라울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중앙 수비수가 절대 라울을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도 물론 울버햄튼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지만 그래도 타팀 목에 경계 대상일 수 있는 라울 히메네스죠. 히메네스거든요. 예. 그래서 라울 히메네스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센터백이 따라 나와서 한 명 딸려오죠. 끌려 나와야죠. 황희찬이 그 공간으로. 네, 그 공간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라울 히메네스가 내려오면 이제 센터백이 안 따라 나오고 그래서 황희찬이 라울이 비워둔 공간으로 뛰어들어도 어쨌든 중앙 수비가 그쪽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턴이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읽힌 느낌이죠. 그래서 견제 막혀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라울 히메네스를 그냥 박스 멀리서 두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라울 히메네스가 이제 내려오려고 할 때도 단순히 수비가 안 따라 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미드필드 뭐 2명이서 라울에 에워싸서 아예 내려오는 동선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기들도 생깁니다. 이건 이제 펠리스전에 잘 드러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확실히 라울 히메네스와 황희찬의 패턴을 상대 팀들도 이제는 좀 대비하고 있다. 그래서 좀 요즘에는 황희찬 선수가 그 장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황희찬이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역시 오프 더 볼이죠. 네. 이 패스를 주고 다시 전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황희찬이 좀 더 뛰어줘야 되는데 뛰지 않으면서 공간 활용이 안 되는 문제들이 경기 때마다 좀 보입니다. 오프 더 볼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고 네. 아인누리 선수하고 호흡을 맞출 때 움직임도 좀 아쉬워요. 요즘에 이제 울브스가 왼쪽 오른쪽 윙백과 윙포워드의 호흡이 조금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인누리와 황희찬의 호흡은 분명 많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야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아인누리의 책임도 있어요. 아인누리가 드리블을 되게 많이 선호하는데 볼을 너무 끕니다. 줘야 될 때 안 주고 또 어떻게 보면 황희찬 선수도 아인누리 선수가 패스를 줄 만한 공간으로 잘 들어간다는 느낌은 좀 아니기도 해요. 둘 다 조금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긋나 있는 거죠. 막상 아인누리가 좀 치고 들어갈 때 황희찬의 패스가 조금 부정확하게 향하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둘 간의 호흡은 좀 아쉽고 황희찬 입장에서만 놓고 봤을 때 오프 더블은 분명 좀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네. 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패스의 강약 조절에도 보완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 드린 아인누리 선수가 잘 치고 들어갈 때 패스가 좀 애매하게 튄다든지 또 이 패스 강약 조절은 크로스하고도 당연히 좀 연관이 되는데 황희찬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잘 치고 들어가서 근데 결국 중앙 공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동료를 박스 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 패스의 어떤 강약 조절이나 혹은 크로스의 구질 어떤 정확도가 아쉽게 느껴질 그러니까 때가 있어요. 세밀함이 부족하다라는 건 황희찬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로 네. 예전에도 이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그래서 오프 더 볼과 세밀함은 조금 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보다 더 울브스의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약간 얘기 들으니까 손흥민 선수 토트넘 첫 해에 지적받았던 부분이랑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렇죠. 예. 토트넘에서도 그때 세밀함과 오프 더 볼, 손흥민 선수도 많이 지적을 받았었죠. 근데 둘 다 프리시즌을 제대로 참여하고 안 했잖아요. 첫 시즌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들을 지적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울브스에서 황희찬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매 경기마다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은 제법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황희찬이 속한 울브스의 상황은 최근 리그 11경기 6승 3무 2패. 아니 승수는 잘 쌓아요. 현재 순위는 6인데 5위 아스날과 2점 차. 물론 아스날이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아스날과 2점 차로 6위고 7위, 8위 브라이튼과 레스터하고 2점 차예요. 네. 그 정도로 여유 있게 지금 6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순위죠. 사실 확실히 이번에 울브스는 좀 네. 안정적인 중상위권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력이 좀 안 좋을 때도 이기거나 비기는 경기가 좀 많이 만들어지고 웨스트햄전도 솔직히 말하면 울브스가 엄청 잘한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울버햄튼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게 가장 좀 큰 무기이지 않을까. 네. 어쨌든 황희찬 선수 최근에 스탯은 좀 못 찾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네. 때 경기 영향력은 괜찮습니다. 네. 조금 세밀한 부분에서 보완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그 저돌적인 면모와 침투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보여주는 그 압박 능력 수비 가담이 분명 황희찬 울브스의 경기에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브루노 라즈 감독이 신임하고 있는 네. 올 시즌의 분위기입니다. 얼른 황희찬 선수 득점을 기록을 해가지고 저희가 또 영상 제작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네.